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리플의 가격이 643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2875만원 자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습니다.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고 훅 떨어져서 바닥에서 기고 있죠. 개수를 모아가기에는 참으로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루짜리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로 보게 되면은 얘 또한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게 되었죠. 밑그림은 다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판은 정해져 있다.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하시는 분들만 개수를 모아갈 수가 있겠죠. 모든 매크로가 아우성을 칠 때. 그리고 아무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선수들은 지금 개수를 모아갑니다. 이더리움 또한 급등이 나오고 떨어진 다음에 빡빡 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급등 나오고 떨어지고 빡빡 기고 있어요. 모든 자산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시작과 동시에 투자의 그루들이 바로 했던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어떤 코인 투자 대상이건 간에 관통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바로 그 말이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피터 린치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제가 블록체인 시장, 코인 시장은 최소한 그것도 최소입니다. 100배 이상 성장한다. 아직 규격이 나오지도 않았다. 금융기관이 참여하지도 않았다.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1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리고 코인 시장이 망한다. 또는 이제는 쉽지 않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관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못 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그런 말이고요. 자, 한국의 주식 투자자 중에서 박성득 씨라고 계세요. 이분 또한 투자의 그루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참고하기에 좋은 말이에요. 이분이 저서 중에서 주식 투자 교과서에 있는 저서 내용 중에 한 글귀입니다. 자, 보십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 주식시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코인 시장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0년 동안 고생해 왔어도 1년이면 만회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투자이다. 리플에 많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뿐만 아니겠습니까? 3, 4년간은 2, 3년간은 박스권 올라가는 거는 1년 미만이죠. 자,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은 내 편이다. 내가 생각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라.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은 내 편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라.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는 순간 실패한다. 돈에 대한 애착과 탐욕이 눈을 가리면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불안이나 두려움 역시 판단력을 흐려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은 놓치게 만든다. 자, 내 자식처럼 생각하라. 마치 생물이 아닌가 싶을 만큼 신기하게 움직인다. 자기를 믿고 제대로 사랑한 자에게만 고수익을 준다.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투자 대상에 상관없이. 17세기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네덜란드 상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에 있는 한 작은 섬을 구입합니다. 원주민들은 당시 돈으로 1000불을 주고 샀다는데 그 섬의 이름이 맨하탄입니다. 또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보고인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가치는 그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미단 투자 가치겠습니까? 대인관계도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만. 그죠? 4차 산업의 중심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입니다. 그 심장의 첫 번째 바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즉 디지털 에셋, 버추얼 에셋. 이게 더 정확한 명칭이겠죠. 미래 보물지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단 그 과정이 도착지까지 무척 험난하고 고된 길입니다. 자, 리플의 10월 5% 하락 마감. XRP 투자자
연말까지 가격 하락을 예측한다. 자, 소송이 뒤로 딜레이가 되면 가격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소송에 대한 판이 나와야 된다. 상품에 대한, 증권에 대한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 판이 정해져야 되겠죠. 리플의 CEO인 브래드가 2023년 상반기를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 부분도 CBDC와 전세계 법정화폐에 대한 종식과 현재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과 파운드화의 폭락과 엔화와 유로화와 따라오는 마지막에 달러와 위안에 대한 폭락도 같이 따라오겠죠. 자, 마지막 달러의 마지막 불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점에선. 자, 코인베이스에서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 신청을 했던 소식입니다. 아미쿠스 브리프라고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코인베이스 또한 참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뒤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진짜인 글렌 허친스, 뉴욕 연은과 그리고 연준의 중심 인물 중에 나스닥 다 무관하지가 않죠.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스미트 XRP 애호가죠. 미래 XRP 10개는 1000만 달러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정도면 140억 원화 기준으로 해서 한 개에 14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 스미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미국 음반 제작자이자 XRP 애호가는 에릭 핀너드는 XRP가 미래에 1000만 달러로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XRP가 최초의 수백만 달러의 토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10XRP는 1000만 달러가 됩니다. 바보짓 하지마. 은행이 운영되기 전에 은행이 되십시오. 자, 은행에 XRP가 꽂히게 돼서 CBDC가 상용화가 되고 실제 미래의 중심 브릿지 통화와 자산으로서 사용되게 될 때, 그죠? 그때는 정말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가겠죠. 가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1만 달러가 참 많이 언급을 되고 있죠. 그죠? 이 부분 또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반대편에서 소송이 결론이 다가옴에 따라 XRP 가격이 곧 3달러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3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나 이런 걸 언급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시고 뭐냐? 이런 거는 가격에 대한 예측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만 차이만 날 뿐입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자,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어디까지 도달할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다만 천문학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겠죠. 지금의 시가총액은 보잘것없다. 참고사항으로 지표로 비교해봤을 때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는 20경원입니다. 20경. 그리고 여기에 NFT 시장은 도래하지도 않았죠. XRP 원장을 통해서 여기서도 XRP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또 금액이 확장이 되겠죠. 알파. 자, 그죠? 그래서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듭니다. 전 세계 CBDC가 상용화가 되고 금융기관에 XRP가 꽂히게 되고 100만분의 1까지 드랍 방식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죠? 1드랍 수수료로 사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3달러는 저는 사실 보이지도 않고요. 제 기준에서는. 물론 계단식으로 가겠죠. 근데 계단식보다 한번 빵 터지고 나서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눌러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켜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인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루피를 이달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게 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출시한다. 이날부터 디지털 루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시범 사업에는 인도 최대 은행인 인도 국립은행을 포함한 9개 현지 은행이 참여한다. 리플렛, 자, 리플가 깊숙이 관여됐던 부분이죠. 인도 CBDC 시범 사업은 주로 국채의 2차 시장 거래를 결제하는 데 적용된다. 디지털 루피가 결제 거래 비용을 줄여서 은행 간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가계와 기업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루피는 이달 중 일부 지역에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CBDC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죠. 인도 중앙은행 도매용 디지털 루피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자, 도매용까지 지금 한 달 내에 소매용 디지털 루비 파일로 또 진행될 예정이다. 도매용, 소매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리플이 깊이 관여가 되고 있다. 싱가폴 CBDC 프로젝트 1단계 완료. 그리고 싱가포르 DBS. 자, DBS 은행이죠. 블록체인 상품권 발행 파일럿. CBDC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자, 싱가포르 또한 CBDC 프로젝트의 1단계를 완료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싱가포르, 인도,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이 세상을 준비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CBDC 세상에 도래한다는 것은요,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한데 묶어서 그 CBDC를 옮기는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XRP 레저를 설계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금융의 원툴로 하나로 묶고 그 혈액으로서 XRP가 사용되게끔 되어 있다. 송금과 결제와 환전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죠. 환전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노스트로 계좌에 자금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ODL, 그죠? 온디맨드, 즉 필요하면 즉시 바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그 파일럿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은 끊임없이 모아갈 시기입니다.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그 가치를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이죠. 자, 무역수지 7개월째 적자, IMF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간.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역수지가 7개월째 적자라는 것은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IMF 25년 만에 최장이죠. 전 세계가 내수를 잠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물품을 잘 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문호를 닫았죠. 생산은 줄였습니다. 공급을 줄이면서 물가는 급등해 있죠. 그렇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흥국 통화가 안정화가 되고요. 위안화, 사실 신흥국 통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위안화, 대표적이죠. 원화와 위안화, 그 기준점 말고 파운드화와 엔화도 정말 박살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루블화는 초강세이죠. 그렇기에 이미 준비된 시스템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감산, 그리고 중국 상하이 중국에 대한 봉쇄, 코로나 팬데믹,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수수께끼가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명분으로 양털을 깎은 다음에 경제 파일을 줄여나가고요. 어느 기준점인가 어느 순간에 연준의 수도꼭지가 풀려나가겠죠. 그리고 CBDC의 세상이 도래하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 지난달 엔화 가치 떠받치려 역대 최대 무려 60조 원을 투입했다는 소식이에요. 엔화도 박살이 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핀테크 혁명 촉발, 미래 주류화폐로 자리 잡을 것. 중심이죠. 이더리움은 이미 세상을 변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사실 가장 큰 핵심 블록체인은 XRP 레저입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미래, 주류 디지털 물질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FOMC 앞두고 월가 연준 금리 인상 조만간 끝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끝날 수도 있겠죠. 왜? 실물 경제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 끝내고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시장이 빠그러지면 스탠스가 전환될 확률이 높겠죠. 제가 그려나가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어쨌든지 변할 수가 있다. 아니면 물가가 가라앉게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이 되게 될지. 자, 그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건 다음번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국제결제 통화가 박살이 나고요. 박살이 나야 코인 시장과 CBDC의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뉴욕 멜론은행 기간 투자자 70% 커스터디에 담보되면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를 한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뉴욕 멜론은행 또한 또 리플과 무관하지가 않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기간 투자자의 70%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디지털 자산 활동을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간 투자자 약 90%가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88%의 기관은 스테이블 코인에 익숙하다고 했으며 97%는 토큰화가 자산 관리에 혁명을 일으키고 업계에 도움이 될 거라는데 동의했다.
이 세상은 100% 옵니다. 이미 기관들은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고 빅테크와 대기업 또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겠죠. 자,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75bp 인상 가능성 87.8%,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75bp를 올리고 시장이 그때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영된 거기 때문에. 또는 시장이 지지부진하다가 바로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0.5% 올리게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0.5% 올리고 또 0.5% 올린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 자, 그게 또 어떻게 될지. 1% 올리게 되면 시장이 흔들거리겠죠.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 0.7% 확률이 높은데요. 자, 연준의 금리 상단이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까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지금의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지만 지금의 금리를 감당하기에는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가 이미 많이 빠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비트코인 백서 14주년 생일을 축하한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의 14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해당 트윗에서 그는 비트코인 백서는 혁신과 암호화 자산의 투자로 이어졌다. 이제 15년 차에 접어든 암호화폐에서 투자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죠. 투자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제발 적절한 보호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소송으로 찔러 넣어서 계속해서 자금을 뜯지 마시고 이 세상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저는 이 부분 또한 의도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SEC 위에 미국 위에 전 세계를 수백 년간 지배해왔던 그 기득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참고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블록체인이 2008년도에 나왔죠. 그죠?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나왔죠. 더 이상 통화 시스템이 이제는 힘들겠구나 하고 블록체인이 나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고 뚝 하고 이게 나오게 되죠. P2P 전자 화폐 시스템 백서가 나오게 되죠. 비트코인 백서.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금융기관에 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예 박살나게 되죠. 통화 시스템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금융기관을 위한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되죠. 바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XRP를 통한 XRP 레저의 설계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회계 장부를 한데 모으게 되죠. 금융기관을 원 시스템으로 묶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물론 다른 목적이 확실하게 있는 블록체인도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가운데 단계를 줄여버리게 되면서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고 직거래로 가게 되는, 즉 통제로 가게 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팩트이고요. 이게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